예, 충남 논산 계령 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제 의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의원님들께서 정치적 편향에 대한 문제 지적을 몇 번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마치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급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행위다. 이런 내포가 깔려 있어요. 사실 그 질문에는. 정치는 그런 게 아니고 정치는 어떤 집단의 지지를 받았든지 정치의 무대에 나오면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그런 지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는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는 누구한테 받더라도 공동체 공공선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정치와 관련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이해관계의 공유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지적받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정치와 관련돼서 어떤 정당과 또는 어떤 정부와 가치와 생각의 공유 또 생각의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뭐 결격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김기춘 실장을 정치적 편향 때문에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정치적 편향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가치와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법을 어기지 않고 인권위원장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인권위, 저는 뭐 조직 관련해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병철 전 위원장 취임 이후에 이상호 위원장 거치면서 9년 동안 인권위 위상이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정체성도 많이 흔들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인권위의 조직 운영에서 선임국이 있지 않습니까? 선임국이 원래 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조직 변경은 사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뭐 파악은 하지 못하고 지금 바뀐 그 언론이라든지 혁신이 이 보고서, 내용 아시는지만 말씀해 네네,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아세요? 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인권위의 활동이 정책과 조사 중심에서 운영, 조직 운영, 운영에 대한 뭐 경영상의 지원 이런 활동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 인권위의 조직의 정체성에서 볼 때 맞는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다시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현장에서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에 어긋나는 국가 활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기본 업무를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조직 운영에 대한 이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현병철 위원장 시절에 인권위가 행정소송이 2건 있었어요. 2건 다 패소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자세히 잘 모르고 예,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네. 현병철 위원장과 입장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정기획본부장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2011년에 계약직 직원들이 계약기간 미연장에 대해서 릴레이 1인시를 했다는 이유로서 징계를 내렸다가 2건 다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위원장의 생각과 다르다고 직권 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원래 규정을 안 지킨다고 그래서 그 릴레이 시위를 합법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거는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인권위원회가 자기 조직 내에서 인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맞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갑질에 대해서 많이 보도 보셨죠? 네. 직장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미세먼지, 그다음에 미투, 여성인권, 직장민주주의 이 세 가지가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 감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직장민주주의가 네, 네. 인권위가 이 보호해야 될 혹은 새롭게 정책을 세우고 조사하고
대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행정소송 한 건, 그 계약직 그 소송에서는 제가 그 피해자 말하자면 계약직 여성의 진술인으로 행정소송에 나가서 진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징계권 두 건에 대해서 바로잡는 거에 그치지 말고 네네. 근본적으로 인권위가 보호해야 될 직장 민주주의와 직장의 인권을 스스로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이건 국민들한테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두 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별 사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인권의 침해를 고통받는 수많은 그 직장인들, 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아, 국가가, 인권이, 정치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구나.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거니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직장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네네. 두 건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와 네네. 직장 민주주의에 대한 각오, 의지, 네. 앞으로의 네. 방향, 활동 계획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요. 이명박 대통령 그 전 대통령 영포 빌딩 아시죠? 네네. 그 문건에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이 있었는데 들으셨죠? 네네. 근데 이게 인권위 혁신위에서 이 진상조사를 시작해서 혁신위 권고가 2018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가 자문위원 섭외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7월 달에야 시작이 됐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 지금 법원에서도 대법원장은 바뀌었지만 법원은 안 바뀌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인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권은 바뀌었는데 인권위는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문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여간 해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이런 저희들이 제가 볼 때 있었던 이러한 문제들은 좀 조사를 진상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사를 회복에 이미 다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네네. 혁신위 권고안까지 나온 건데 그리고 집행을 안 회복할 수 하고 있는 있는 그러한 구체적 방안도 네. 모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단순히 무슨 업무 불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지금 문체부 김기춘 실장, 문체부 조윤선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이게 지금 문체부의 진상조사 제도개선위원회에 보면 수사 의뢰 26명, 징계 대상자 104명, 130명을 명시해서 책임 권고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네네. 위원장 되시면 꼭 정확하게 짚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성일종 의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해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